안녕하세요. 고양이 심장수의사 박소리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저녁에 늦게 호흡이 너무 가빠서 응급내원을 했었고, 심장이 많이 안 좋았던 친구로 심장병 때문에 폐수종이 왔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보호자님은 전혀 우리 아기가 심장병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셨고요. 그런데 심장이 좋다는 영양제는 여러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그래도 우리 아기가 고양이다 보니 비뇨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결석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거 들으셔가지고 비뇨기 사료 유리너리를 계속해서 먹이셨다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페스티벌 갔다 오셔가지고 추루를 아주 프리미엄 추루들을 잔뜩 사오셔가지고 하루에도 한 3-4개씩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사료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료들만큼은 정말 심장에 조심해서 먹이셔야 된다 하는 거 2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우리 애기들 건강에 도움되라고 일부러 열심히 찾아서 좋은 성분에 아니면 막 좋은 효과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먹이시는 그 사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료 지금 당장 멈춰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떤 사료인지 확인해 주세요. 근데 먼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심장병을 돌리는, 심장병을 낫게 하는 사료는 없습니다. 물론 심장병이 중증도 이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어서 심장이 많이 크고 폐수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친구들은 저 역시도 식이 조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위험군이거나 그렇게 모니터링하면 좋은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한테서 어떤 사료나 영양제를 먹어서 그 심장병을 돌릴 수 있다거나 늦출 수 있다거나 하는 연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 심장 수의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장 관련된 시기가요, 사실 정말 다이어트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막 몸에 좋다고 하는 뭐 다이어트 보조제들이랑 막 여러 가지 영양제들 막 이것저것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떡볶이, 뭐 피자, 뭐 라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심장도 똑같습니다. 좋은 걸 챙기는 것보다 빼는 게, 나쁜 걸 빼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먹이고 있는 그 사료, 혹시 우리 애기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영상과 함께 하시죠. 먼저 2위는요, 그레인프리 사료입니다. 그레인프리라고 하면 왠지 조금 더 프리미엄 같고 왠지 조금 더 성분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고양이들 육식동물이니까 곡류를 빼면 조금 더 단백질을 잘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요 그레인, 곡류를 빼게 되면요, 그 나머지들을 단백질로 채우기는 채우는데 콩과 식물들, 그러니까 완두콩이나 렌틸콩으로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 콩과 식물들이 심장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 시기는 2018년도 미국 FDA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인데요. 이때는 사실 고양이는 아니고 그린프리 사료를 많이 먹었던 개들에 있어서 확장성 심근병증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심장이 얇아지고 얇아진 만큼 힘이 없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아주 희귀한 심근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한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들이 막 여러 군데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 FDA가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건데, 사실 완벽한 그리고 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린프리 먹으면 무조건 확장성 심 이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의심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심장 수의사들은요, DCM으로 내원을 하는 고양이나 강아지들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어떤 사료 먹고 있나요? 입니다. 혹시 그레인프리 사료를 먹고 있진 않나요? 만약에 그레인프리 사료를 먹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그 사료 멈추세요.
그리고 다른 사료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뭔가 좀 찝찝하죠. 완벽하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딱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진 않았지만 찝찝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요. 사실 고양이도 마찬가지인데요. DCM이라고 하는 이 확장성 심근병증은 흔한 심장병은 아닌데 이 심장병을 가지고 내원한 친구들에는 유독 그레인프리 사료를 오랫동안 먹었던 친구들이 많다. 그런 찝찝함을 가지고 저희가 굳이 그레인프리 사료를 먹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로 그레인, 그러니까 곡류에 대한 알러지가 있고 식이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진짜로 필요해서 먹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괜히 좋아 보이니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고양이라면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한 수십 년 동안 먹고도 건강하다고 알려진 큰 회사들의 그런 아주 밸런스가 잘 맞춰진 사료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 영상 보시고 우리 애기 사료 표지 한번 체크해 보시다가 크게든 작게든 그레인프리라고 적혀 있다면 한번 바꿔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실 사람도 똑같거든요. 글루텐 프리, 그레인 프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재료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건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딱히 그렇게 대단한 효과나 장점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괜히 느낌상 뭔가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케팅의 힘이 좀 크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사료는 두구두구 1위 비뇨기 사료입니다. 결석이나 방광염 진단을 받으시고 수의사님 처방 아래 먹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먹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로 딱히 질병이 있는 건 아닌데 예방적으로 고양이들 비뇨기 문제가 많으니까 예방적으로 수년 동안 꾸준히 그냥 먹고 있는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비뇨기 사료는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높게 설계되어 있는 사료입니다. 이거는 숨겨진 게 아니라 공식적인 원리예요. 많이 짜니까 물을 많이 먹고 또 많이 배출하고 그렇게 해서 방광이나 비뇨기 쪽에 정체되어 있는 그 시간들을 많이 줄이는 그런 원리가 메인인데요. 물론 다른 여타의 성분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걸 푸시기도 하고 등등이 있지만 어쨌든 메인은 짠 걸 많이 마셔서 많이 배출하게 하고 빨리빨리 내보낸다. 이거거든요. 당연히 건강한 친구들은 몇 시간이면 콩팥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심장병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심장병이 꽤나 많이 진행된 친구들은요, 이 과정이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저희가 짠 거, 그러니까 라면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얼굴이 붓잖아요. 그런 것처럼 짠 거랑 소금이랑 물은 세트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짠 걸 먹어가지고 나 지금 심장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제가 티가 전혀 안 난다고 말씀드렸죠. 심장이 나 진짜 더 이상 못해, 파업이야 해야 그제서야 호흡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심장이 힘든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상황에 짠 걸 계속 넣어준다? 그 말인즉슨 힘든 심장한테 더 이래라 계속해서 더 재촉하는, 심부전이 오는 걸 재촉하는 기호제를 지내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딱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인데요. 저희 심장병을 모르고 있었던 고양이가 계속해서 유리너리를 먹었고, 그리고 플러스로 최근에 추루를, 아주 프리미엄 추루지만 프리미엄이건 프리미엄이 아니건 어쨌든 추루는 대부분이 엄청나게 짭니다. 그러니까 짠 거에 짠 거를 더해가지고 계속 넣어줬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장이. 그 심장이 버티다 못해 빵 터져서 호흡곤란으로 내원을 하게 된 거죠. 건강한 고양이에서는 이 비뇨기 사료를 5년 동안 먹어도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연구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료입니다. 그런데요, 전제는 건강한 고양이, 그러니까 심장병이 없는 고양이한테서는 괜찮다는 거죠. 심장병이 있는 고양이는요, 반드시 꼭 먹어야 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경우 심장병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방 목적으로 그냥 꾸준히 먹이시고 있는 상황이라면요. 반드시 담당 수의사님이랑 한번 상담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료 2가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비뇨기 사료 말씀드리면서 추루도 이야기 드렸죠. 추루도 뭐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심장병이 진행되고 있고 많이 커진 친구들한테는 분명히 심장에 부담이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요. 심장에 좋은 사료, 그러니까 심장병을 되돌리고 심장병의 진행을 늦추고 이런 사료는 없습니다. 물론 심장이 너무 커졌을 때 도움을 주는 사료는 있지만요. 그런데 심장에 나쁜 사료, 심장에 부담을 주는 사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요 2가지 사료 우리 애기가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먹었던 게 정말로 나중에는 천추에 한이 되는 경우 많거든요. 꼭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사료들 계속 먹어야 한다면 우리 아이 심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심장병이 조용히 숨어 있진 않은지 한 번씩 꼭 1년에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는 거 권장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심장 지키는 수의사 박소리였습니다.